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내 친구 중에 19살 때부터 쭉 오토바이 배달만 하면서 연애도 결혼도 못한 친구가 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친구 오토바이가 작살이 나면서 차라리 이참에 이제 진짜 배달 접고 싶다고, 배달 접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친구들한테 취직자 일을 부탁을 해서 A라는 친구가 자기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난 잘 모르지만 배관 쪽 일을 알아봐 줬어요. 아직은 초보라 기술을 익힐 때까지 일당 11에서 12만원 받는 조건이었고요. 일이 일인지라 전국을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배관 기술을 익히면 일당 25만원 이상 받겠지만, 지금 초보일 때 받는 돈 11, 12만원은 라이더인 친구가 현재 배달로도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고요. 막상 일을 구해줬는데도 나이 45살에 A 친구의 친구 밑으로 들어가 일한다는 걸 좀 껄끄러워했어요. 배관일 하는 사람은 사장이고 친구의 친구여도 일터에서 만난 거니까 부르는 호칭 문제도 있고, 막상 일하려니까 배달하는 친구가 자존심 때문에 고민했어요. 솔직히 45살에 친구의 친구란 이유로 기술을 알려주고 일을 시킨다는 건 일을 부리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친구 A의 얼굴을 봐서 큰 결심을 한 건데, 결국은 배달하는 친구가 배관 일을 안 하고 새 오토바이를 사서 현재 배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일자리를 부탁한 친구 A는 난처해졌죠. 난 처음부터 배달하던 친구가 배관 일을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20대 때도 학벌도 기술도 없던 친구가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일하기는 싫고, 거기에 자존심이 세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중국집 배달이었어요. 그렇게 생각 없이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고 공부해야 할 게 많은 기술을 배운다? 그것도 자존심 다 버리고 월 300 정도 벌면서. 기술을 배우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고 버틸 의지가 없던 친구였죠. 내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현재 자전거 배달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인이 몇 달 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만나자고 해서 오랜만에 을지로에서 만났는데, 투자 손실로 갑자기 빚이 생겨서 지금 월급으로는 빚 갚으면서 생활이 안 돼서 퇴근 후에 회사 근처에서 배달하고 싶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난 오토바이는 위험하기도 하고 어차피 이 사람이 돈도 없고 초기 보험비, 오토바이 구입비 등 목돈이 들어가니까 전업이 아닌 이상 그냥 퇴근 후 2-3시간 회사 근처에서 일할 거면 10만원짜리 일반 자전거로 일을 하다가 돈이 여유가 생기고 배달이 수월해지면 그때 전기 자전거를 사라. 회사가 을지로니까 이 근처는 평지라 배달하기도 좋고 가게도 많다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한 1시간을 떠들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참 한심하다고 느껴진 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250 정도밖에 안 되는 월급으로 살려니까 자린고비가 몸에 뱄어요. 배달을 하려면 배달 어플 실시간 지도를 보고 다녀야 하니까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써야 하는데, 그 요금제를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배달 한 3시간 하면 저 요금 벌거든요. 근데 저 요금제를 부담스러워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빚이 너무 많아 여유가 없으면 저런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존 요금제 2-3만원만 더 쓰면 되는데 저 정도 여유가 없진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어플 추천인으로 해놔서 이 사람이 배달 한 건이라도 하면 10,000원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지금 몇 달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업을 하겠다는 결심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 몇만 원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죠. 내 친구 중에 40살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는 애도 있습니다. 그냥 땀 흘려 일해라, 정 힘들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쉬어도 월 200만원은 번다라고 말을 해줘도 말을 안 듣던 친구가 작년에 봤을 때 택배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정신을 차렸나 싶었는데, 돈이 진짜 없어. 결국 버티다가 결국 아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택배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굳이 택배 일을 부탁을 해서 들어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당하고 월급을 물어보니까 월 250에서 270 정도 받는다고 하고, 좀 더 지나 자리를 잡으면 300 이상 올려준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저런 멘트는 열정페이로 꼬실 때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나중에 언제인데. 야, 그럴 거면 그냥 다른 데서 일해. 지금 일당 15만원이야. 일용직이 택배보다 더 편해. 쉬는 시간도 있고 5시면 끝나. 이렇게 말해줘도 내 말을 안 듣죠. 택배로 주 50에서 60시간 일하고 월 250에서 270 정도 받을 거면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런 일자리도 부탁해서 들어간 거라 쉽게 그만두기도 힘들어요. 충분히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일자리를 왜 부탁을 해서 스스로 미안한 상황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내 인맥이 형편없으면 일자리나 여자를 소개팅 받아봐야 결과가 안 좋은 이유가, 애초에 내가 시시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시시하고, 일자리를 부탁해봐야 대단한 일자리 소개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열정페이 받고 일했는데 일자리 제공해준 사람은 자기가 나이 먹고 밥값 못하는 사람 하나 살렸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겠죠. 나이 먹어도 본인 스스로 뭔가를 알아보지 않고 꼭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고딩 동창 중 하나가 작은 회사 다니다가 더 늦기 전에 자기 사업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결국 사표 쓰고 나와서 차린 게 프랜차이즈 치킨집. 고딩 동창이 치킨집 차리기 전 1년 이상 뭔가 깊게 생각하고 고뇌하고 엄청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뭐 작은 회사지만 팀장까지 했던 애니까 나오면 뭔가 그럴듯한 사업 하겠지 싶었는데 그게 치킨집이었어요. 뭐 BHC나 BBQ, 교촌이었으면 그래도 잘했다 싶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저가로 승부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친구는 자기네가 더 좋은 닭을 쓰고 뭐 브랜드 치킨집이랑 맛의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맛의 차이가 있어 임마. 치킨집이어도 차라리 본인의 이름을 걸고 치킨집을 차렸다면 좀 망상일 수도 있지만 정말 잘 됐을 경우 본인이 프랜차이즈 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데 왜 현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름 없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을까? 아이 둘의 외벌이 가장으로 나름의 사연이 있었겠지만 차라리 직장을 더 다니면서 버티던지 어차피 치킨집 프랜차이즈였다면 좀 늦어도 상관없는데 자기 가족의 생명엔 퇴직금을 털어서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코로나가 터지고 자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나 외에도 수많은 자영업자가 투잡을 뛰었는데 당시 일당이 12에서 15만 원이었는데 왜 야간 새벽일 하면서 고작 200만 원 받고 일했는지. 본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내가 충분히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줬음에도 내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몰라서 일당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쳐도 초반 좀 피곤해도 비슷한 일이라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일을 해보면 대충 내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한 군데 들어가서 거기서 버틸만 하면 대부분 안주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보면 허드렛 일 다 힘들어 보이고 창피한 일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이 고만고만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더욱더 끝없이 비교하고 최대한 이기적으로 일해야 돼요. 블루칼라의 일은 내 몸을 파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 건강 그리고 시간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불살러 일하면 내일 일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의 일할 때는 성실하게 잘하는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해야 할 때는 존나 어이없는 선택을 해요. 때론 전공법이 답인데 가장 하책을 선택해요. 그게 아니면 정말 작은 이유로 큰 걸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SNS를 보면서 인플루언서의 꾸며진 삶은 상대 평가로 내 삶과 비교질 잘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바꿔줄 노동에 대해서 상대 평가하지 않아요. 난 10대 후반 25살까지 3에서 6개월 단위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계속 새로운 일을 해보면서 노동을 상대 평가했어요. 뭐 다 허드렛 일이지만 그렇게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 겉보기에 지저분해 보이는 일이 오히려 휴식이 보장이 되고 노동에 대한 보상이 확실했습니다. 블루칼라는 끊임없이 내 노동을 상대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블루칼라의 장점은 일자리는 널렸으니까 몸만 건강하고 초, 중학교 정도의 학습 능력만 있으면 어디든 취업이 가능합니다. 한 군데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옮겨 다녀야 족같은 사장도 근로 조건을 개선해요. 캐치TV 보니까 공단 지역 6, 7년 경력자가 야근을 해도 월 250만원대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진짜 안타까웠어요. 사장은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거죠. 뭐 사장하고 저 직원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들은 밖을 나가는 걸, 환경이 바뀌는 걸 두려워해요. 어깨 높이 담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문 열고 나가면 되는데 본인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합니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거리는 것보다 그냥 다른 데 가는 게 빠른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나도 쿠팡에서 고작 7만원 벌라고 야간에 날 새고 찜통더위 겨울 칼바람 맞으면서도 출퇴근으로 왕복 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면서 비합리적으로 일했는데 배달로 바꾸면서 더 적은 시간 일해도 쿠팡보다 많이 벌고 내 사업을 신경쓰고 부업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요즘은 맘먹고 투잡하면 누구나 450만원 이상 벌 수 있어요. 이 유튜버 분도 작년에 알게 됐는데 투잡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유튜브도 합니다. 이분이 배달과 시설 관리 일로 월 500 이상 벌었어요. 상당한 빚이 있었지만 작년 다 갚으셨어요. 순수 100% 노동으로 갚았어요. 허드렛 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다들 공통점이 노력과 성실은 기본이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 용기와 패기는 없지만 끊임없이 노동을 상대평가했습니다. 일하는 시간 대비 적게 벌면 과감히 그만두고요. 다른 일을 했어요. 근데 저런 행동이 언뜻 보면 끈기 없고 포기가 빠른 것 같아요. 내가 20대 때는 내 주변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지 알았는데 40줄이 넘고 5년, 10년, 20년 이상 내 주변 지인들 지켜보면서 그들이 아직도 가난한 걸 보면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대부분 노력하지 않아요. 조금만 힘들면 다들 포기합니다. 그리고 안주해버려요. 사람들 보면 존나 웃긴 게 리스크를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합니다.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것마저 잃으면 데미지가 커서 그런 건 알겠는데
문제는 애초에 가진 게 없어서 어차피 잃을 것도 없습니다. 여지껏 월 250 정도 받는 사람이 월 50에서 60만 원 정도 더 벌면 삶이 진짜 크게 나아져요. 아무리 배달 초보여도 일단 자전거 배달로 하루 2시간만 일해도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은 벌고요. 토요일 하루만 풀타임 일하면 충분히 10만 원 이상 벌어요. 그리고 그 돈 버는데 한 7시간 걸립니다. 현 핸드폰 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 2, 3만 원 더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결국 배달을 포기한 지인을 보면서 내가 저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는 걸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 좀 들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뭔가 큰 기회를 놓친 적이 많을 거예요. 지금 다시 그때를 회상해 보면 그때 그 기회를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포기한 게 아닐 겁니다. 투자를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설명회를 하는지 이런 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좀 알아. 관심 있으시면. 그래서 저기 유튜브 한 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서울시나 이렇게 하는 게 있긴 한데 딱 3분 준다고 그러더라고. 3분 안에 그 그 PPT를 다 끝내는. 처음에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투자를 받으시면 안 돼요. 진짜 그쪽에는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투자를 받은 모든 지분이 희석돼. 그러니까 처음에 차라리 그